업종 공략 업앤다운입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오늘장 상승 기대 업종 건설주, 후발주자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시장의 대세, 사실 11월에 이것이 없었다면 소외될 수 있었던 쪽이 반도체나 바이오나 2차 전지일 것 같은데 네네. 그게 아니라 좀 후발주자이면서 또 하반기에 좀 주목을 받는 섹터들도 많은데 그중 하나가 건설주죠?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피 지수에 2,700까지 올린 그 업종은 이제 반도체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바이오, 2차 전지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서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이 경기 민감주의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이 건설 업종은 10월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좀 소외됐던 그런 섹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11월 들어서면서 다른 업종 대비해서 건설 업종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전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한 그런 상태였고, 이 부동산 규제가 좀 있었던 상황이 바로 올해 상반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건설 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과정으로 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토부 장관까지 교체가 되면서, 그리고 이 서울의 어떤 주택에 대한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안에서의 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졌기 때문에 11월부터 건설업종의 주가 상승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건설주로 순환매로 순환매가 돈다라고 하기에는 약간의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경기 민감주 섹터에서 이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사는 이런 추세에서 건설업종에 대한 수급이 많이 몰린 과정으로 가지 않았나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정부가 이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토부 장관이 바뀌면서 특히 이제 이 공공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활기가 뜰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2025년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정부에서 20만 가구, 20만 호의 어떤 주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급을 지금 계속 할 가능성이 지금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안에서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해마다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건설업종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 건설업종의 평균적으로 PER 본다고 하더라도 5배 미만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지금 현재 다른 업종 대비해서 평가 구간에 분명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최근에 10년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건설업종이 불황에 대한 부분이 매년 항상 얘기가 나왔던 상태에서 이 우리나라의 어떤 재개발을 기점으로 해서 좀 불황에 대한 탈피가 내년 정도에는 좀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주가에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 쪽이 가장 문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해외 쪽에서의 수주 부분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원할 수준은 아니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바닥에서 어떤 그 릴레이팅 과정이 이제 해외 쪽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언제 올지 부분은 아직까지는 물음표는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건설업종에 대한 불황 탈피 부분을 좀 얘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건설업종이 그전에 어떤 건물이나 짓는 것보다도 친환경 쪽에서의 그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건설업종에 대한 부분을 좀 요새 최근에 주가 상승과 함께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건설 업종은 워낙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대에 놓여 있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점차 바닥을 탈피하는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테마가 엮이면 더 잘 가고요. 정치인 테마, 동신건설, 또 남부토건 이런 종목 잘 가고, 어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건설 쪽에 또 수주가 눈에 띄었었거든요. 한라나 지능기업 이런 회사들이 LH가 발주한 공공주택 발주 이런 것들 수주를 받더라고요. 재개발, 재건축, 또 공공 재개발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주도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봤습니다.
스마트 시티 쪽에 또 해외 모멘텀들 건설주 받아갈 수 있을지도 저는 계속 이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 예상 업종 건설주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 하락 예상 업종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오늘장 하락 예상 업종 좀 더 기다려보자 항공업종입니다. 한 차례 굉장히 핫한 관심을 초집중했었던 네. 업종이기도 하죠. 네, 우선 항공업종 M&A. 그렇죠. 예. M&A 이슈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예. 주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만한 그런 모멘텀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네. 하지만 지금 현재 대한항공이 아시아항공 인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만약에 이게 이제 본격화된다고 한다면 내년 하반기 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얘기하는 이 대형 항공사에 대한 출범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인수 절차에 대한 부분을 지금 논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구체적인 안건이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내년 한 중순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도 해외에서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야 그렇죠. 예, 그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지만 너무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11월 달에 국제 여객이나 여전히 지금 최하의 수준을 지금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 11월에 인천공항 국제 여객을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이제 96.5% 마이너스를 보여주었는데요. 10월 달에 96.6% 마이너스를 보인 걸 본다면 특별하게 좀 나아지는 부분은 잡히진 않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이제 주요 노선 같은 경우에도 미주 쪽이 마이너스 92.9%, 유럽 쪽이 마이너스 94.9%, 중국 쪽도 마이너스 97.2%,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나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부분이 화물 쪽입니다. 화물 쪽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증가세는 좀 유지를 하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11월에 인천국제공항의 화물 노선은 3.9% 증가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항공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 여객보다도 이 화물 쪽이 가장 큰 어떤 실적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탱을 하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화물 쪽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미국 쪽이 20% 이상 좀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었고 중국이 0.2% 올라갔지만 유럽 쪽 같은 경우에 올해 마이너스 4.3%를 기록하면서 유럽 쪽은 여전히 이제 부진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형 항공사에 대한 출범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기가 내년이라 본다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항공이랑 여행업 중에 가장 큰 키포인트가 이제 백신이잖아요. 백신 공급량 때문에 어떤 여행객 수도 늘어나는 부분에 기대감이 크지만은 네네. 지금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을 아직까지 이제 활발하게 지금 얘기할 상황은 지금은 주가 측면에서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 백신 출신이 본격화된다고 한다면 내년 하반기겠죠. 내년 하반기 때 여행객 수가 증가하는 구조로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년 정도의 그런 시간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네.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복 속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논의를 하는 부분보다는 차분하게 좀 기다려야 되는, 그리고 좀 확인하고 어떤 주가를 판단해야 되는 시기가 주식시장에서는 필요한데, 이제 항공업종 부분 너무 섣부르게 대처하는 것보다 좀 지켜보는 자세가 좀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대한항공 주가가 정배열을 형성하고 있고요. 또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 갭상승분을 잘 유지한 채 정배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정배열에서 약간 5일선이 하락하면서 데드크로스가 살짝 나긴 했는데요. 항공주는 건설업종보다도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가 좀 크게 더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종합해서 기대감의 선반영을 주의하자는 의견, 항공주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어떤 종목 핵심 공략주가 될까요? 이제 건설업종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좀 브랜드 인지도가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GS건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어제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50일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어제 종가 부분이 35,150원을 지금 기록을 했는데, 이런
GS건설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이나 수급적인 몰림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제 내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은 거의 뭐 9,300억 이상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수준이 역시 뭐 청약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청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GS건설의 분양에 대한 물량은 계속 해마다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 2만 5천 세대 수준의 이 분양 공급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뭐 내년 같은 경우에도 2만 7천 세대가 충분히 지금 나올 가능성이, 공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GS건설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PBR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0.6배 수준의 어떤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뭐 신사 모멘터 말씀하셨듯이 뭐 스마트 시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에 대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구전에 그 당분간은 국내 쪽에서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은 크겠지만은 추후에 이런 부분이 플러스 알파로 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전에 뭐 이라크 저 해외 쪽에서의 어떤 비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미 좀 그 재무에 좀 선반영이 됐다라는 그런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어떤 비용에 대한 이벤트보다도 이런 국내 쪽에서의 안전적인 그런 재무적인 바탕으로 좀 진행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어제 35,150원에 장을 마감했는데 지거세 같은 경우에도 이 45,000원까지의 그런 목표 주가는 지금 이상의 목표 주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가격에서 어제 종가 가격에도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본다고 한다면 목표가를 45,000원 진다고 하더라도 1차적인 목표가 45,000원을 하고 만약 45,000원 돌파했을 때는 뭐 매도 차익 실현이라기보다도 좀 추가적인 목표 주가를 높이면서 매매하는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되고 손절가 3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PER 5배 내외 수준의 저평가 구간에 있으면서 내년 주택 공급 기대가 나오고 있는 건설업종 주목해 보시고요. 항공업종은 국제 여객 감소와 대형 M&A의 기대감 선반영, 또 과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또 백신에 대한 기대감까지 여러 재료가 혼재된 가운데 하락 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공략 종목으로는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손실이 반영된 채 견고한 브랜드 파워와 내년의 실적 개선세 예상되고 있는 GS건설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